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11회차 82번 문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이 주체성 인정이 안 되죠. 4번의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적인 성격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긴 하죠. 그래서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에요.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83번 기억번지문 법률이 교섭단체가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갖고 있는 정당인데 큰 정당이죠.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합니다. 약간 정당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정당과 그 다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평등권 같은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위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권이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 기업번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냐 이거예요. 된다.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번 축협중앙회 우리가 이제 방금 위에서 봤듯이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인적인 성격과 사법인적인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인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가 순수한 기본권의 주체 사적인 단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적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공이에요. 성격이 있는 사적 단체가 있을 수가 있죠. 요거를 제한할 때가 있고 요거를 제한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제한이 가능하죠. 그럼 이 사람들의 기본권은 행사가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국가가 더 많은 입법 형성권,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당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권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공법인적인 특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의 기본권 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신체의 자유 되고 주거의 자유 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되고 재판 청구권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자체가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랑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줄여보면 주택조합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공적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가 쪽에 가깝다 이거예요. 공적기관에 가깝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개가 옳은 것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다음 84번. 아이고. 왜 이래? 우리 헌법은 기본권 향유 능력을 법인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나 재산권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인격권도 의외로 법인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봤을 때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립서울대학교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죠. 국립서울대학교는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공권력 행사 주체이지만 국가나 교육부 이런 밑에서는 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기도 하고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니까 틀렸습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거의 법인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85번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중개적 기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예요. 그래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틀렸고요. 초기 배아 국가의 법률적인 보호문은 있지만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려면 공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인이 여기 들어가면 맞아요.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돼서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법인입니다. 그럼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고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예외는 있는데 뭐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사적인 지위도 가지죠. 그래서 사적인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다 틀렸고 2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86번 기본권 보유 능력은 민법상의 권리 능력과 인정 일치하지 않는데 태아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태아는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직 그 엄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의 권리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태아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이 되는데 민법상의 주체성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태아의 예를 하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그 관련된 참정권을 못 가지냐? 참정권을 가지긴 합니다. 보유 능력을 가지는데 우리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18세가 안 되면 쓰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기본권의 보유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행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3번 생명권도 태아에게는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태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고요. 초기 배아랑 비교하면 되겠고요.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원칙. 그래서 공권력 기관은 이렇게 기본권의 주체를 제한하는 위치에 있는 수범자에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물론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7번 선거나 국민투표는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니까 자연인만 됩니다. 성질상 법인이나 단체는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은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되는 이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랑 기본권 제한하는 정도는 별개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에다 쓰면은 근로의 권리가 있어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국민은 기본권으로 가지지만 외국인도 기본권으로 가집니다. 잘못했죠. 국민은 일할 자리도 기본권으로 가지고 일할 환경도 기본권으로 가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할 환경에 대한 것은 기본권으로 가지지만 일할 자리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가져요. 그래서 외국인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가지죠.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일할 자리, 일할 환경, 근로의 권리를 다 가지는데 외국인은 일할 자리는 못 가지지만 일할 환경만 가진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의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인 건 맞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외국인의 선거권을 법률상 권리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거권을 가지긴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지문이니까 잘 풀어야 되겠죠.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법률상 권리로는 가진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거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근로의 권리 위에다 필기해 놓은 보람이 있네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보장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8번 인간의 조롱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맞고요.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참정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등권이 인간의 권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주겠다는데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까지 우리나라가 다 평등권을 인정해주겠다고 덮어줄 수는 없겠죠. 이런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동과 청소년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그래서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보호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인격권도 보호가 됩니다. 4번이 답일 텐데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은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건데 먹어서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법인이 뭐 소고기를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은 자연인만 인정되기 때문에 성질상 정당 같은 단체에게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당은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 손실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주체 파트는 문제가 좀 더 남아있고 뒷부분이랑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89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